우선 여러분 여기도 시대적 배경이 이거는 이제 196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 여러분 1960년대도 여러분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독재 정권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승만 정권에 맞서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맞서서 우리 혁명을 한번 일으키죠. 4.19 혁명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이 4.19 혁명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얘들아 시위를 해가지고 이러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원했던 얘들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혁명이 아니라 피도 흘리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게 여러분 이 혁명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롭게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4.19 혁명 때도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 혹은 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이 다치기도 하고 수류탄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고통을 여러분 이 작품에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적이라기보다는 빗대어서 표현을 하겠지. 자, 그러면 이 4.19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있는 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낸 거죠. 자, 자유를 억압하던 시기에서 자유를 얻었던 시기까지의 내용을 다룰 거다. 자, 그 다음에 노고지리가 비상을 한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자는 다르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노고지리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그 다음에 화자의 인식을 비교하셔야 돼요. 시인의 인식과 화자의 인식을 비교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김수영의 특징이거든. 여러분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반복, 변주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반복하고 변주해서 의미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디에 반복과 변주가 쓰이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1년 정리해봅시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푸른 하늘을 새가 막 날아다녀. 그럼 이 새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 푸른 하늘은 자유를 의미해요. 그럼 이 자유를 여러분 지금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네. 무슨 색깔로? 푸른색으로. 그렇지. 그럼 여러분 여기 시각적 색채 이미지로 제시를 하는 거야. 시각적 색채 이미지. 자, 의미는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자유가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이승만 정권이 있었을 땐 자유가 있었어 없었어? 자유가 없었지. 자유가 없었을 때 얘들아 나도 저런 자유를 가지고 싶다,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어서 여기는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망의 세계. 자, 자유가 우리가 없었던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 희망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곳은 자유가 있는 곳이잖아. 그럼 우리가 혁명을 한 이유는 자유를 얻으려고 혁명을 한 거잖아요. 4.19 혁명을. 혁명의 지향점이죠. 목표예요. 지향점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저 노고지리라고 하는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니까 뭘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거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시인은 여러분 부러웠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시인의 인식하고 화자의 인식 정리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자 여기서 수정돼야 된다는 건 시인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화자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 그럼 뭐가 잘못됐냐? 자, 노고지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저 멀리서 보면 새가 어떻게 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새가 진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날개짓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려면 얘가 수없이 날개짓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보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나는 것처럼 보이죠. 자유는 쉽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노고지리에
쉼 없는 여러분 노력, 날개짓을 얘들아 하는 노력을 시인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아까 4.19 혁명 한번 봐봐.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냈잖아. 근데 그 혁명을 하는 동안은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시위하면서 수류탄 맞고 얘들아 막 체류탄 맞아가지고 막 눈 빨개지고 여러분 다치는 사람도 있고 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많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얻기 위한 희생과 사람들이 얘들아 싸워야 돼. 참여해선 안 돼. 투쟁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간과했기 때문에 시인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시인은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들아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뭔가 희생해야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나 그냥 자유를 갖고 있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도 자유로워지려면 책임을 져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뭘 해야만 오는 건데 이 시인은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면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두 개 쓸 거야. 본질 이면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봐요. 자, 그러면 자유 얘들아 봐봐. 우린 멀리서 새를 보고 있으면 새가 그냥 이렇게만 난다고 했지? 날개짓 하는 게 안 보인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는 모습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본 거죠. 그럼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피상적이라고 해. 그래서 피상적으로 자유를 인식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 백조가 되게 우아해 보이잖아. 근데 그 백조가 물속에서 뭐 한다고 얘들아 다리를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흔든다고 하잖아.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얘는 밑에서 얘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은 노력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년을 한번 가봅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해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자, 이러면 자유를 위해서 날아가본 사람은 아는 거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날개짓을 많이 해야 하는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비상해본 일이라는 건 여러분 뭘 해보냐면 노력과 투쟁을 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야. 그러면 비상은 노력과 투쟁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뭘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 자, 내가 노력을 했잖아, 투쟁을 했잖아. 4.19 혁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혁명을 해서 내가 뭔가 투쟁하고 내가 희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얘들아 다치거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거나 누군가가 뭘 해야 해. 그걸 대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가를 치러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여러분 비상해본 사람은 누구랑 반대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시인과 반대되는 사람이네. 왜냐면 시인은 이런 가치를 모르잖아요. 시인과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 옆에 얘들아 날개 한번 가볼게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보는 거냐면 그냥 자유를 얻어야 돼. 말로만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자유를 얻으려면 날개짓도 하고 그다음 밑에서 발도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만 이걸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천과 여러분 행동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화자는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여러분 화자는 그러면 저 비상해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화자는 있어요. 화자는 비상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시인은 비상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직접 여러분 실천하고 행동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걸 가자. 노고지리가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알고 있대. 그럼 여러분,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괄호 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이 표시가 얘들아 사실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얘들아 계속 괄호가 한 3번 나오거든요. 그럼 그 3번 나온 괄호들이 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얘를 알지, 뒤도 얘를 알지, 얘를 알지. 그러면 이거 문장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얘들아? 서술어가 뒤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도치법을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 도치는 앞에 걸 강조해요, 뒤에 걸 강조해요? 뒤에 거, 그치? 그러면 뭘 강조하냐면 무엇을, 여기 괄호 표시할 것들 있지? 얘가 강조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조해야 되는 내용 한번 보자.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노고지리가 뭔가를 보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봤냐면 노래할 거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자유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존재잖아. 그래서 자유를 위한 노고지리의 노력과, 얘들아 투쟁 의인데 선생님이 못해 안 써. 얘들아 의야 의. 얘들아 투쟁의 과정이다. 투쟁 의 고쳐줘 얘들아. 투쟁의 과정. 자, 그러면 여러분 노고지리가 보고서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냐면 내가 노력을, 그래 내가 계속 노력하고 투쟁하고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날개짓을 해야만 저기를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 무엇은 누굴까요? 얘가 목표하는 게 뭘까요? 아까 1년에 나왔잖아 얘들아. 자유,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푸른 하늘 높은 곳, 즉 자유를 보고서 이러면 노래하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얘들아 이제 강조하는 거 한번 볼게요. 도치 또 쓰이는 거.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지를 이런 기상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자유는 여러분 뭘 해야만 얻을 수 있냐면 내가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 자유는 희생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희생을 전제로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피의 냄새라고 했거든? 얘들아 이거 무슨 이미지를 쓰는 거야? 수곡적인 이미지 쓰는 거지, 그치? 근데 피의 냄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희생하고 투쟁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생하고 투쟁한 흔적이 바로 후각적인 이미지를 쓴다. 근데 여러분, 근데 피는 무슨 색이기도 해? 빨간색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색채 이미지도 쓴다라고 정리해 줄 거야. 자, 그 다음 갈게요.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비상해 본 사람은 알지야.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도치법이 쓰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도치법에서 중요한 건 혁명이 고독한 거래요. 혁명 이꼴 고독. 그러면 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혁명이잖아.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려는 세력과의 투쟁 과정을 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고독하냐라고 하면 자유를 우리가 얘들아 억압하는 세력과 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내가 뭘 지켜야 되냐면 신념을 지켜야 이 사람들한테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념 지키는 일이 여러분 사실 너무 외로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자. 독립운동가들 한번 생각해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얘들아 일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억압된 세력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랑 의기척해가지고 막 얘들아 같이 여러분 그 독립운동을 하기보다 대부분 피해서 혼자서 독립운동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윤봉길 의사 한번 생각해보자. 도시락 폭탄 들고 갔을 때 이러면 자기는 당당하게 이러면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좀 속으로도 너무 혼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뤄내려면 그 혼자 혁명의 과정 속에서 내가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투쟁해야 돼야 할 여러분 이 신념과 의지를 지키는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얘들아 위로 좀 안 보이니까 위로 올릴게. 자, 고독한 건 여러분 신념과 의지를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고독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리고 투쟁과 희생을 여러분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나 혼자만 참아야 돼. 내가 혼자 이겨내는 거거든. 그래서 나 혼자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노고지리가 날개짓을 할 때 누가 도와줘요? 아니죠. 혼자서 날아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날개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자유를 얻는 건 혼자 하는 일인 거야. 그게 고독하다. 자, 그러면 고독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있는 것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혁명은 고독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혁명을 할 때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이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뭘 존재하냐? 고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담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추측에 혹은 여러분 이렇게 막 추정하고 간접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혁명은 고독한 거야. 혁명은 무조건 저렇게 있어야 돼, 존재해야 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조가 강인하고 단호한 어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갈게요.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가를 비상해 본 사람은 알지. 그럼 여러분 여기 도치 총 4번 쓰이는 거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여러분 뒤에서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라고 했는데 얘는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했잖아. 완전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를 줬지. 그럼 여기가 바로 변주와 반복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혁명에는 여러분 고독이 왜 고독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안다라는 건 고독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혁명엔 고독이 그냥 당연한 거네. 필연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 왜 반복법 썼다고? 고독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치? 필연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반복을 쓰고 있는 거다. 자, 혁명의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했어 얘들아? 이 노고지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이겨내야지. 감내해야죠. 그러면 이 고통의 인내와 끊임없는 여러분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더 날아가야 되나? 내가 여기서 날개짓을 더 멈춰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더 날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날아가는 과정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날지, 여기까지 날지, 여기까지 날지. 그러면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걸 고독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이 속에서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여러분 개인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얘들아 자유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잖아. 이건 내 개인의 책임이야. 여러분 개인이 책임져야 돼. 개인. 그러니까 혼자서 뭘 느끼는 거야? 그래서 고독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유와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얘들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복과 변주를 쓴 이유는 혁명은 어떤 존재일까? 혁명은 고독한 거구나. 혁명은 고독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해. 여러분 생각하면 무슨 태도 나와야 돼? 뭐더라? 잘, 그치? 그래서 여러분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하자는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찰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단. 단호하게 얘들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뭐뭐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왜 혁명이 고독감이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념도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고독이 있어야 우리가 혁명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어야 하는 건 여러분 이유예요. 혁명에 고독이 필요한 이유. 그러면 이거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아까 앞에서 있는 것은 혁명은 무조건 고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는 혁명에 왜 고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요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상전개 방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붉은색하고 여러분 푸른색이 색깔이 막 도드라지게 나타나네. 여러분 여기서 푸른색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푸른 하늘. 그렇지. 그러면 하늘이야 하늘. 그러면 하늘하고 그 다음 붉은색을 나타내주는 게 누구였어? 피. 그렇지. 그러면 하늘과 피가 색채 대비를 써가지고 주제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넘어가서 여러분 노고지리 비상. 선생님이 여기다 노고지리의 비상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 비상은 시인의 인식과 그 다음에 화자의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자 우선 이거 보세요. 어느 시인은요 마음껏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멀리서 나는 모습만 본 거죠.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인식을 했는데 화자는 아니다. 나는 건 피의 냄새와 고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아까 피의 냄새가 두 글자로 뭐라 했더라? 뭘 한 흔적이었지? 희생한 흔적이었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린 혁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독감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진정한 자유라는 건 투쟁과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거는 화자의 인식. 그러면 화자는 시인의 말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관료에다가 수정해야 된다는 말 썼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비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인은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화자는 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기억을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여러분 어딜 보냐면 여러분 우리 그 10쪽을 한번 봐볼래? 10쪽?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또 다시 비상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여러분 이제 이건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거랑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선생님은 시인과 화자를 비교한 거고 요거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여러분 노고지리는 뭘 상징하는 거더라? 자유, 그치? 그럼 자유를 갖고 있는 누구?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누구? 사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노고지리는 사람이고 노고지리가 날아다니는 게 바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모습인 거야. 자 그러면 노고지리나 사람이나 비상이나 자유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자유나 얘들아 이런 날아다니는 걸 하려면 투쟁의 흔적인 여러분 뭐가 섞여 있어야 될까요? 투쟁의 흔적이 아까 뭐였냐면 희생의 흔적이었거든. 희생의 흔적? 희생의 흔적이 뭐였어? 피의 냄새.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 했더라? 고독이 그치 수반이 돼야 돼. 그러면 이런 여러분 지금 빗대어서 여러분 제시한 시인의 의도는 자유는 쉽게 얻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거다. 어렵게 얻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여기 시인은 자유를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할까? 시인은 쉽게 얻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근데 여러분 화자는 어렵게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인식 차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11쪽에 인물관계도 저번에 그려오라고 했던 거 여러분 여기 선생님 다시 그려놨거든요. 여러분 그려놓은 거 한번 쭉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선이 어디에 가서 뭐 구해왔는지 그거 다 적어놨어.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인물들 여기 나온 인물들 뭐 했었는지 그 관계들 잘 기억해봐봐. 여러분 전문 다 읽었어 얘들아? 예. 여러분 이번 시험은 전문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전문 읽고 내용 인물관계도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꼬리에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